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탈옥했죠. 예, 윤석열이가 탈옥을 했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불안감과 공포 거기에 지금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가 언제 날 것이냐 헌재에 모든 게 이제 집중이 돼가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모두 헌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요거 하나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이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현황이에요. 예, 현재 이진숙은 끝났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 이거를 이제 13일에 선고한다라고 해서 14일 날 선고가 연속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일은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찌라시들이 돌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낮에 어떤 찌라시들이 확 돌았냐면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윤석열 탄핵 선고가 3월 17일이나 18일로 조율 중이다. 그쵸? 3월 17일이나 18일 날로 조율 중이고 윤석열 탄핵은 각하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어떻게 각하가 될 것이냐? 4대4로 각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각하를 때리는 재판관은 누구냐? 정영식, 김복형, 김영두, 조한창이다. 그리고 인용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다. 이게 이제 쫙 돌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형법상 내란 혐의 유죄 입증 전 선제 탄핵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중앙지검 주법 구속 취소 결정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 권한 없는 수사 이거는요. 이 찌라시가 돌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 딱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는 누군가 작업을 하는 것이다.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찌라시냐면 첫 번째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헌재 재판관들 있잖아요. 헌재 재판관들은 절대 이게 비밀보호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정보도 새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다 가짜예요. 헌재 재판관들이 뭘 한다 어떻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 내용이나 이거는 1급 긴급 보안이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짬짬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사실상 오히려 그 사람이 탄핵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근데 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이 긴급이라고 하면서 돌아왔던 찌라시가 정영식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김영두 재판관 이 사람들도 포함시켜. 김영두 재판관이 이번에 탄핵 신문할 때 얼마나 조목조목 잘 따져서 물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정영식, 김복형, 김영두, 조한창 각하 그 다음에 인용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석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정치 이념대로 정치 편향대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정치 편향대로 지네끼리 나눈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보면 이게 증권가 찌라시로 돌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헌법재판관들은 일반 판사들 같이 그냥 본인의 직업이 그냥 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실에 가면요 보좌진들도 있고 비서도 있고 헌법재판관들을 한 명 한 명 모시는 팀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헌법재판관을 모시는 팀들이 다 한 명 한 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급 보안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판관들 평의가 형법상 내란 혐의 유죄 입증 전에 선제 탄핵이 불가하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국힘당 관계자의 입장에서 본 거지. 이거는 형사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법률심의라고. 이거는 헌재 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법률심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내란이 정당했냐, 내란의 어떤 계엄 요건이 어떤 헌법 절차를 준수했냐, 계엄 포고령이 정당했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형사사건과 헌법재판소 사건을 연관시켜 갖고 이런 찌라시가 돌았는데, 저는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웃었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웃었고, 그러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저기 어떤 법학자들이나 저도 헌재에서 어떤 얘기가 도는지 이거는 다 찌라시예요. 헌재에서는 그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헌재에서 누가 인용이고 누가 각하다 이런 얘기가 돌면 며칠 날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미 나왔어야죠. 그쵸? 며칠 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는 그게 가장 쉬운 건데 그거는 맞추지도 못하면서 누가 각하고 누가 인용이다. 이 자체가 다 근거 없는 얘기다. 그쵸? 이거는 생각해봐요. 제일 간단한 거는 며칠 날 결론은 날 것이다. 이 정도는 밖으로 새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도 하지만 이것조차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며칠인지도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는 법률심의예요. 헌재는 형사사건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형사사건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냐,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존립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재판이라고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심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내란을 해서 어떤 짓을 하려고 그랬다, 그거는 그게 형사사건의 제목이 된다는 건 그건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계엄령 절차가 합당했냐, 계엄 포고령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그랬냐 안 했냐, 왜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체포를 하려고 그랬냐 안 했냐가 중요하냐면, 전쟁통에서도 국회는 열려 있어야 되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눈으로 다 봤잖아요. 국회가 침탈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는 법률심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찌라시는 말도 안 되는 형사사건과 엮어서 하는 거, 저는 그냥 웃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어디가 아니라 제 생각이고, 제가 여러 가지 법관들이나 학자들, 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이라는 걸 종합해 볼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면 이겁니다. 한덕수와 윤석열을 동시에 선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도 있어요. 한덕수 탄핵 심판과 윤석열 탄핵 심판을 그날 동시에 한다. 그래서 한덕수는 살려주고, 그러면 뭔가 찜찜할 거 아니에요. 한덕수 탄핵은 기각시켜주고 윤석열 탄핵은 인용을 시켜갖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함으로써 조기 대선의 어떤 시간에 어떤 그 타임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탄핵시키고,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지금 여기저기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 왜냐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탄핵 선고가 늦어지냐.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역사적인 탄핵 선고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창수 지검장과 체제감사원장이 13일 날 탄핵 심판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게 나오면 벌써 결정문은 벌써 다 써져 있는 상태래요. 탄핵 선고가 예고가 되면 결정문은 이미 초안이 작성돼 있고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그거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정문 초안은 작성이 됐지만
여기저기서 그 결정문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하거나 추가 삽입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왜 이미 의견은 이거는 제가 보면 8대 0 아니면 0대 8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요. 5가지의 탄핵 사유를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문을 썼다 이럽니다. 뭐 헌법을 파괴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판사는 나는 1, 2, 3, 4번까지는 동의하지만 5번은 동의할 수 없다. 그쵸?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탄핵엔 찬성하지만 만장일치로 탄핵엔 찬성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탄핵 사유가 있으면 나는 4가지는 찬성하지만 5번째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탄핵 사유로 올라가지만 6번 내가 생각할 때는 6번도 중요한 탄핵 사유다. 이것도 넣어야 된다. 라고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헌법 수립 이후에 현직 대통령의 이런 내란 쿠데타, 친위 쿠데타로 탄핵 결정을 나오는 이건 역사적으로 앞으로 대대손손 남을 결정문이라는 거예요. 그쵸? 대대손손 남을 결정문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어떤 문구 하나도 신경 써서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글자가 좀 의견들이 요거는 좀 요렇게 수정합시다라고 하면 요거 수정하고 요거 좀 수정합시다라고 하면 요거 수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역사적인 판결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사에 헌정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결정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윤석열 탄핵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막 뭐 13일 날 그 근처에 학교들은 전부 휴교다. 그래요. 그 13일, 14일 금요일 날 14일도 휴교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그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외 검사 3명은 13일 날 선고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례대로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려면 내일이 최종 시한이 되겠죠.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탄핵 선고를 예고를 하죠. 그러면 내일 즉 12일 날 그쵸? 내일 12일 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14일 날 합니다라고 공지가 나오면 헌재가 그대로 가지만 이거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때도 이렇게 어떤 탄핵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갈리거나 박근혜 때도 솔직히 심했어요. 어떤 좀 심한 게 있었냐면 박근혜 탄핵 선고 날 극우들 4명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쵸? 박근혜 탄핵 선고 날 4명이 죽어서 헌재가 지금 굉장히 비밀 보안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어떤 헌재에 집중하는 과도한 국민적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전이나 이런 그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헌재가 예고 없이 14일 날 탄핵 심판을 전격적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하루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과연 헌재가 이런 어떤 양측의 찬반의 의견 때문에 예외 조항을 들 것인지, 그러니까 선고 일자를 미리 예고할 경우 윤석열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갖고 여러 가지 폭동이나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두 시간 전에 그러니까 갑자기 쟤네들 막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헌재가 만약에 14일 날 예고가 없다가 남들은 다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때 오늘 오후 만약에 오전 10시에 헌재가 오늘 오후 2시에 탄핵 선고를 예정 중으로 긴급 발표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굳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건을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밀어갖고 어떤 여야의 압박이 심해지고 국민들 갈등이 심해지는 입장에서 지금 헌재가 이 선고를 뭐 이유 없이 늦출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여기저기 증권가 찌라시들이나 희망 회로를 돌리는 태극기 부대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냐면 이 선고를 3월 26일까지 질질 끈다는 거죠. 근데 헌재 재판관들은요, 밖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국힘당이 무슨 난리를 친다 그래서 헌재 선고가 국힘당의 압박이나 태극기 모독 부대들의 그 압박 때문에 헌재 선고가 늦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시간대로 쭉 가고 있고요. 제가 아는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거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이 선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 오히려 그 글자 하나 토시 하나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을 결정문이기 때문에 신중을 더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힘당의 시나리오. 국힘당이 지금 막 릴레이 단식 윤석열 지지자들을 대거 동원하고 정광훈과 그 극우 기독교 일부 세력들을 모아서 지금 저렇게 헌재 앞에서 데모를 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국힘당이 노리는 시나리오는 탄핵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3월 26일로 헌재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추자.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추자. 그게 플랜 A. 만약에 3월 26일까지도 헌재 선고를 미룰 수 있고 더 압박을 가해서 미룰 수 있다라고 하면 문영배 재판관과 어떤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만 버티자. 그러면 윤석열은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어떤 남은 임기를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죠. 이걸 찌라시라고 돌립니다. 이걸 찌라시라고 돌려요,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재가 미쳤다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혼란을 바로 잡아줄 헌법의 최종 결정기구인 헌법재판소가 뭐하러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하고 윤석열의 어떤 마은혁 재판관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이나 마은혁이란다. 이미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라는 거는 재판관님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네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선고하고 지금 현재 탄핵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4월 18일 전에 끝낼 리스트들이에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늘 많은 찌라시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찌라시들을 받고 처음에 이거 뭐지?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헌재가 무슨 공보관이 떠들지 않는 이상 누구 탄핵 인용, 누구 탄핵 기각, 이거를 어떤 사람이 바램으로 이거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만약에 설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이게 밖으로 유출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뭐 희망회로를 돌린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윤석열 탈옥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갖고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잖아. 우리 민주진보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이 사법 카르텔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직위원 판사라는 변수가, 왜 그러냐면, 왜 여러분들이 많이 놀랐는지 아세요? 나나 여러분들이 이번 윤석열 탈옥에 굉장히 놀랬던 이유는 구속 취소라는 말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안 했거든.
그쵸? 아니 여러분들이나 나나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안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얘네들은 이 빈틈을 노리고 직위원 판사나 이런 자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저는 발견이 돼요. 그렇죠? 심우정이 느닷없이 일선 검사들은 빨리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침에부터 해갖고 고검장회의, 고검장회의랑 그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리고 공수처에다가 심우정이가 갑자기 그렇게 말 듣지 않는 검찰이 공수처에다가 사건을 이첩을 하고 공수처에서는 다시 검찰로 보내고, 그런 어떤 수사권에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사건을 왔다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검찰은 당연히 윤석열이가 출석 안 할 걸 알면서도 1차 소환, 2차 소환을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거는 모종의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 판사가 직위원이었고 우리는 설마라고 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됐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지금이 2025년이에요. 지금이 2025년이고 대한민국은 과거같이 1인 독재가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없는 국민들, 힘없는 국가가 아닙니다. 윤석열 계엄도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 윤석열 계엄이 실패했던 원인은 대한민국의 어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었으면 윤석열의 계엄은 성공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을 탄핵이 기각돼서 어떤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몰아넣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는 윤석열 탄핵 기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생각해 본 적이 없냐면 예전 같으면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대한민국 정치를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미국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 인사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많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파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민주주의의 회복 속도를 보는 것도 굉장히 놀라움을 감탄을 했거든요. 미국의 국무성조차도 지금 윤석열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법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헌재 재판관들이나 어떤 외부의 인사들에 의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미국의 CIA, 미국 국무성, 미국이 대놓고 독재자를 돕고 독재자의 쿠데타를 인용을 해주고 그랬지만, 지금 이번에 가장 분노했던 게,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에 가장 분노했던 건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것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오지만, 쟤네들은 이번에 믿을 구석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저는 뭘 주시하고 있었냐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김건희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죠? 윤석열 탄핵 이후에 김건희가 전혀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죠. 김건희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카르텔을 이용해서, 저는 결국 직위원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직위원이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간 단위로 해갖고 구속 취소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검찰과
사법부 그 중간을 잇는 어떤 김지현이 됐든 정진석이 됐든 여러 가지의 인맥을 동원해서 모든 게 총동원해서 결국은 검찰과 어떤 직위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석방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면 이거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 판사가 우리나라가 1954년 이후에 형사소송법의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떤 구속영장 시간으로 된다. 이거는 누군가가 이거는 이렇게라도 빈틈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김건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죠. 얼마나 그 치마폭을 넓힙니까? 응? 그 김건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기 선거 도왔다고 김상민 검사를 직접 공천을 해서 줄 만한 모든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검찰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잘 봤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앞에서는 검찰은 순한 양. 저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이나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쳐주고 화환을 보내주고 참 순진한 국민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참 순진한 국민들이었고 그 검찰의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 정의로운 검사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적어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있는 인간들은 절대 정의로운 검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저쪽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 있는 애들은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라 그냥 정치검사들, 출세 역에 찌들었던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검찰의 이런 윤석열 탈옥에 어떻게 윤석열을 풀어준 거잖아요. 이 윤석열 탈옥의 선봉장이었던 심우정이나 이런 사법부의 어떤 직위원 판사나 이런 애들은 정말 나중에라도 이거는 다시 한번 들춰보면 어떤 뭐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판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판사가 신의 영역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존중할 판단이 있는 것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판결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범죄자들 밑에서 잘못된 판결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까?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이잖아요. 민청학령 사건, 인혁당 사건.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해도 사법부가 눈 감아줬기 때문에 18시간 만에 억울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런 판결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말 자체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드러난 것은 윤석열, 검찰,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에게 당했습니다. 일부는 누구 탓을 하고 남 탓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민주 진보 모두가 윤석열과 검찰에 당한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욕하는 애들 반성하세요. 문재인도 당했고 조국도 당했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검사들도 다 당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켰던 민주시민들은 윤석열과 검찰에 다 당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민주공화국의 검찰은 적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드러났죠. 그럼 왜 당했냐 문재인 정부 때. 적을 몰라서 당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런 도라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양정철 잊지 말자. 저런 도라이 같은 소리가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지는
저는 도라이 같은 애들이랑은 이런 방송을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왜 다 당했어요? 적이 누군지 몰라서 당한 거예요. 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의로운 검사,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반장, 수많은 좋은 검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오히려 응원을 했죠. 적을 모르고 싸웠으니까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를 눈으로 봤죠.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속을 썩이고 속을 애닳게 하고 당했지만 검찰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가장 검찰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권력을 유지한 적이 없거든요. 아, 검사들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검찰청은 폐지가 답이구나. 이제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누가 정의인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이거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바로 적은 검찰, 이 두 작자들은 앞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정권 잡으면 그 어떤, 저는 여러분들 이문정 검사 좋죠. 이문정 검사가 검찰총장을 한다. 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저는 안 믿어요. 이문정은 좋은 사람이지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저 따위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문정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안 그래요? 이문정 검사 좋은 사람이고 정의롭죠? 근데 이문정이 검찰총장 된다 그래갖고 그 조직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검찰청 자체를 폐지를 시켜야 돼요. 응? 저는 검찰청 자체를 폐지를 하고, 이제는 검사들은 말 그대로, 검사들도 여러분들 헌법 학자예요. 일명 학자들이잖아요.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왜 헌법을 공부한 똑같은 변호사, 검사, 판사가 똑같이 헌법을 공부해놓고 지네만 칼자루를 휘두르냐고. 지네가 무슨 무관시험을 봤어요? 말도 안 되죠. 응? 지네가 무관시험을 봤냐고. 왜 검사들에게는 칼자루라는 칼끝이라는 얘기를 하냐고. 검사는 칼을 드는 존재가 아니라 검사들은 법전을 드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검사는 칼을 드는 존재가 아니라 검사들도 법전을 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은 더 이상 검사들의 힘을 가장 빼놓는 게 바로 수사권을 없애는 겁니다. 검사들이 수사권 없으면 사실상 검사들이 수사권 갖고 지금 정적 제거하고 자기네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지네 마음대로 죄 있는 사람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 갖고 여태까지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면서 정권의 어떤 그 개가 돼 갖고 정적을 제거해주고 또 죽은 권력 물어뜯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와 경찰과 경쟁을 붙이고,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건요 분산시킬수록 서로 견제를 하게끔 할수록 사실상 권력이 집중되지가 않죠. 검찰도 여러분들 단순히 기소청으로 만들면 안 돼요. 공소청과 기소청을 완전 나눠버려야 됩니다. 공소청과 기소청을 완전 나눠버려갖고 잘못된 기소를 검사가 이런 잘못된 기소를 내가 왜 공소를 해야 되냐, 지네끼리 싸우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쵸? 무조건 검찰은 기소만 한다. 그럼 또 기소 독점주의가 돼요.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 공수처를 더 크게 만들어야죠. 검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자기네들은 잠깐만요.
아유 진짜 걔네들은 한 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누구에게 수사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검사를 누가 수사합니까? 아니 도라이 같은 댓글들이 있길래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검사가 잘못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예요. 응? 저는 공수처는 더 커지고 공수처를 또 견제할 수 있게끔 국회의 기능을 또 강화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의 등장, 우리가 윤석열가 여태까지 권력의 개 노릇을 하던 자들이 권력까지 잡으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심의정과 함께 이제 진짜로 영원히 저는 검찰청이라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검찰이라는 조직을 김건희에게 헌납했어요. 응? 검찰이라는 조직을 그냥 김건희에게 헌납하는 인간들. 응? 이거는 누가 봐도 현직 검사를 김건희가 공천주라고 하고 앉아있고 응? 이재명 당대표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하니까 격앙돼 갖고 난리를 치던 검사들이 이번에는 아주 다소곳한 순한 양이 돼갖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응? 너무 웃기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언제부터 검찰이 다소곳하게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유창훈 판사 난리를 치던 인간들이 응? 이번에 보면 검찰의 실체가 응? 지금 여러분들 요번에 제가 윤석열 하나 갑자기 탈옥시키려고 검찰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써서는 안 되는 카드들을 썼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가 우리는 더 이상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 우리는 같이 윤석열과 함께 사라진다. 뭐 이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거예요. 검찰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사는 방법은 당연히 윤석열과 선긋기하고 윤석열 물어뜯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윤석열은 탈옥시키고 우리는 같이 죽겠다.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검사로 자인한 것이다. 그쵸? 누가 봐도 이거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정이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검사를 스스로 자인하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즉시항고 포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제가 왜 이런 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떤 비상식적인 정치의 어떤 것도 많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치권에서의 국민의힘 어떤 검찰에서의 어떤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들이 하는 짓거리들 서울대 법대 나오신 판사분들이 하는 짓거리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참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드러남으로써 여러분들 우리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에는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잘한다라고 했지만 과거에는 피를 흘리는 독재 권력의 총탄 앞에서 싸웠던 민주 시민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피는 흘리지 않지만 그 피를 흘리는 만큼의 괴로움과 시민들의 어떤 열정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점 민주주의는 오늘도 오늘도 진보하고 있고 내일 또 진보하고 있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저는 이번에 참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위기 그런 것만 느꼈지만 저는 민주주의가 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더 저는 자부심을 좀 느꼈거든요. 제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런 또라이가 대통령 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위기였지만 저런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들 그쵸? 우리 민주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몸으로 장갑차를 맞고 계엄을 하루 만에
불과 6시간 정도 만에 계엄령을 해제시키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정치 입법기구가 살아있고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쳐서 결국은 12월 3일 날 정광석과 같이 윤석열을 탄핵을 이끌어내고 제가 보면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윤석열이가 만약에 헌재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헌재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없죠. 윤석열이 나와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까지나 제가 정치 분석가라서 저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윤석열 탄핵 파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반드시 저는 이 속에 분노가 있어요. 어떤 분노가 있냐? 처벌받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내란, 친위 쿠데타 세력들, 법에서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뉴스 보기가 싫어요. 최상목이가 나오고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갖고 국무회의를 하고 범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여갖고 국무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나? 저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형장에 끌려가갖고 어떻게 보면 사형을 당해야 될 새끼들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회의를 하고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열받죠. 제가 여러분들 저는 정치 분석가고 제의 오로지 목표는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만 지금의 내란 공범들을 반드시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정부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권력기관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왜? 윤석열이 임명을 했거든요. 다 끼리끼리 연결되어 있는 새끼들이라서 아무것도 처단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이가 탈옥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탈옥 모두가 당황했어. 이재명 당대표도 당황했고 민주당도 다 당황했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 정치 공학적으로 풀이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탈옥해갖고 가장 민주당 이익 본 건 민주당입니다. 윤석열이가 탈옥해갖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석열이가 탈옥해갖고 가장 당황한 거는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은 대선 시기에는 올 수도 없댔어요. 솔직하게. 그쵸? 우리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예전에는 수사권 박탈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쟤네들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검찰에 나중에 이제 무장 해제를 하는 것 같은 민낯을 받고 이 사법 카리텔이 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탄핵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헌재에서 탄핵되면 와 하고 조기 대선하자 끝났습니다. 지지층들은 한 발짝 지금 윤석열 탄핵 이후에 다 뒤에 가 있었어요. 저런 내란 수개가 탈옥을 함으로써 깜짝 놀라갖고 지금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광장에 못 나가서 사람들이 발 동동 구리고 지금 헌재에 관심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지층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우리는 그러니까 느긋했죠. 느긋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상식적인 판결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저쪽은 어떻게 하든지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하나라도 뒤집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태까지 광장에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죠. 난동. 그 난동의 중심에는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시사타파는 왜 모든 게 이게 잘못하면 헌재에서 기각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조기 대선을 얘기하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시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는 전제를 하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응? 아무것도 못해요.
헌재에서 탄핵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히 인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이러다가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부의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고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그쵸? 저는 그게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마음에 이러다가 누구 때문에 탄핵 날라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싸움인 거예요. 오늘 김어준 총수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이런 친일 쿠데타 국민이 제압했죠. 이 제압한 국민들을 그 대한민국을 앞으로 헌정사상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이 되면 인용이 되면 그 어떤 국힘당의 덧또라이가 나오더라도 계엄령이 이런 거 할 생각 못합니다. 그렇죠? 역사적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면서 우리 자체가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지우고 싶은 역사의 한 줄을 써내려 가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2024년에 파괴했다는 저런 무지막지한 무도한 주술과 술과 어떤 그 멍청한 김건희라는 대리 청정을 했던 저런 잘못된 어떤 이런 연예에게 우리가 나라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큼 얻은 게 있었어요.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그렇죠? 제가 언론에서 여러분들 바로 잡아줬던 게 있었죠. 자체 음소거였어요. 자체 음소거였고 제가 그래도 시사타파라는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람을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민주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탄핵은 혼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도 조중동이 탄핵은 국정 공백, 탄핵은 국정 혼란, 뭐 이런 얘기들을 맨날 그래서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정의 공백 상태, 그 다음에 어떤 탄핵은 뭐 국민 분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탄핵이 작동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권력자를 탄핵하지 못해요. 탄핵은 혼란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국민의 열망이고 바로 국민의 힘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중동은 늘 탄핵의 대상은 지네니까 탄핵하면 국정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야하라 이런 짓거리를 하지만 탄핵 제도야말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깜짝 놀라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즉각 탄핵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아주는 게 바로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가 피를 말고 과거에는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피를 마릅니다. 똑같은 피가 희생돼가고 있어요. 웃을 일은 아니죠. 전두환에 의해서 박정희에 의해서 이승만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과거는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우리는 진짜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민주주의가 자라게 됐죠. 지금은 어때요? 피는 흘리지 않지만 피가 마릅니다. 우리는 또 피를 헌납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함은 여러분들 뭐든지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저는 기각은 생각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각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나설 겁니다. 저와 함께 윤석열은 그때는 이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제 모든 걸 맞춰갖고 윤석열이가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 저는 아스팔트에서 제가 거기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음. 저 매니저님, 그 죄송한데 이런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 좀 빨리빨리 좀, 어? 이런 애들은 좀 빨리 정리를 해줘. 우리가 왜 쟤네들이랑 똑같이, 응? 파출소를 털고 왜 그래요? 응?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잠깐만요. 이것들이 20분 저걸 해놨더니 이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맞춤. 시간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가? 아, 됐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는 거는 전제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5일의 휴가를 받았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들 결집했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명계, 무슨 개헌이니 통합이니 이런 개소리 못하죠. 지금 오히려 비명계건 뭐건 다들 삭발하고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자고 자기네들이 떠들죠. 내일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랑 김경수 지사, 이광재 전 총장 다들 모여갖고 시국회의하고. 못해요. 윤석열이가 밖에 활보함으로써 이 탄핵에 너무너무 당연시하면서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비주류들은 이제 윤석열 탄핵에 자기네들도 뭔가를 숟가락이라도 얹으려고 동참을 하게 되고. 그쵸? 지금 윤석열 여러분들 탈옥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일반 중도층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지지층들은 원래 난리가 나지만 일반 중도층에서도 깜짝 놀라갖고 윤석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탄핵해야 된다의 여론이 확 올라가요. 보세요. 지금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의 여론이 갑자기 수직적으로 올라가요. 중도층도 아유 저런 짓거리를 했는데 윤석열은 끝났어라고 생각했는데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또 정치적으로도 깊숙이 잘 모르니까 정치에 약간 고관여층이 아니다 보니까 야 윤석열 저러다가 진짜 다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에 윤석열 탄핵의 여론조사가 훨씬 올라가잖아요. 응?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이가 오히려 구속이 풀려났는데 구속돼서 나왔더니 탄핵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가고 파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민주당은 처음엔 다 그러니까 온도차를 얘기해 줄게요. 민주당 윤석열 구속 취소. 오 뭐야? 황당 그 자체 깜짝 놀랐죠.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민주당은 갑자기 오가 표정 관리를 못합니다. 솔직히 응? 오 하면서 놀랬다가 근데 표정 관리를 못해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죠. 윤석열이 나와서 국힘당한테 1도 도움이 되는 게 없죠. 응? 사실상 국힘당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빨리 다시 감옥에 가두었으면 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감옥에 안 가두고 계속 밖에서 국힘당 자기는 탄핵당 윤석열은 탄핵당에 있는데 경선에 계속 윤석열이가 영향력을 끼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은 어때요? 민주당은 오 하다가 이렇게 됐죠. 표정 관리를 못합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 윤석열이 돼버리잖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가 밖에 있으면요 그냥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이가 구속돼 있으면 동정표라도 가지만 윤석열이가 밖에 있으면 윤석열의 이 내란 쿠데타를 가장 진압해야 될 사람은 누구야?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밖에서 활보하면 할수록 저런 내란 사범이 탄핵된 놈이 저렇게 돌아다녀? 저거 제대로 혼 좀 나야 돼. 혼낼 사람이 누구? 하면 바로 이재명이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정권 교체를 하고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떠올리지 여러분들 김경수가 떠올라요? 김동연이가 떠올라요? 김부겸이가 떠올라요? 김두관이가 떠올라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가 나대면 나댈수록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고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되면 나머지 국힘당 후보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윤석열 나대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랬다가는 저 정광훈이랑 태극기 부대들 다 빠져나가고 언제까지 윤석열 나대는 거를 용인했다가는 중도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거운동 자체를 못해요. 선거운동 자체를 못해요. 보세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면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번 주 14일 날 탄핵된다고 하십시오. 대선이 만약에 딱 2달째 되는 날 한다면 5월 14일이에요. 그 전이나 날짜는 정해지겠지만 딱 되는 순간 뭐예요? 각 정당이 자기네 정당의 대선 후보부터 뽑는데 거의 3주 4주 걸려요. 3주 4주 걸려요. 대선 후보 뽑는데. 그러면 그때 뭐 윤석열 3주 4주 동안 뭐 합니까? 일단은 대선 후보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윤석열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지지층들은 윤석열 탄핵돼 갖고 열 받아 갖고 지금 뭐든지 하려 그래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괜히 제가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 이 배신자야. 거긴 개판되는 거예요. 한동훈 나와갖고 연설하고 떠들면 야 이 배신자야 이러면서 난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고 홍준표도 이제는 뭐 윤석열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 있고 이제는 살아온 국힘당의 대선 뭐 야 이게 그럼 뭐야? 너 윤석열 탄핵 찬성파야 반대파야? 국힘당은 대선 경선이 아니라 정체성 나누기예요. 패거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주 4주 흘러가요. 그럼 결국 윤심에 의해서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될 거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한 3주 남아요. 그 3주 동안 중도 확정은 무슨 수로 합니까? 저는 3주 동안 그러니까 윤석열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어. 그렇죠? 탄핵 반대 세력들의 지지를 얻은 만약에 뭐 김문수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나 김문수라고 칩시다. 당내 대선 후보는 됐어.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중도 확장하려고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게 뭐 공산당, 빨갱이, 민주당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여러분들 3주 만에 무슨 중도를 확장하고 무슨 합니까? 그러면 선거판이 어떻게 돼요? 선거판이 어떻게 됩니까? 국힘은 대선 후보를 뽑는 것 같은 모양새지만 결국은 상황은 윤석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은 대선이지만 윤석열을 처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윤석열이가 밖에 활보하는 순간 저 활보하는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보다 거의 10% 20% 차이가 나면 이미 이 선거는 끝난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저렇게 활보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구속되지 않는 건 누가 처벌할 거죠? 윤석열 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가 리턴 매치가 되는 겁니다. 리턴 매치는 무조건 이겨요.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한번 떨어진 사람에게는 뭔가 한번 이번에는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그에 반해서 이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나 그런 거는 아프지만 국힘당 입장은 어때요?
윤석열 구속 취소. 와! 윤상현 막 나국상 막 앞에서 조롱하는 척합니다. 와! 이 걔네들은 표정이 이래요. 야, 좋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우리가 이겼다. 막 태극기 부대 앞에서 와 했다가 뒤에서 어떡해,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할 건데? 응? 윤석열이가 기각돼서 살아온 게 아니잖아. 그냥 잠시 5일장 보고 오시라. 5일장 여니까 심우정이가 자기는 윤석열의 끝까지 개입니다라고 하면서 법 기술자들이 사실상 풀어준 거잖아. 어떻게 윤석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나중에 탄핵당하고 나서 윤석열 아마 유튜브 방송 출연하면서 사실 제가 그 탄핵 사유도 아닙니다. 이거 떠들고 다니는 새끼입니다. 저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인간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윤석열이 탄핵 당하잖아요. 국힘당 대선에 개입하려고 저도 불만이 많고 할 말은 많았지만 여기저기 유튜브 방송 다니면서 유튜버 됩니다. 저거 무슨 말 많으면 지 혼자 50분씩 떠든대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새끼예요. 여러분들 몰라요? 무슨 국무회의 할 때 지 혼자 거의 50분을 떠드는데잖아. 저거 어디 가서 잠깐 저는 방송 전에 소주를 반 병을 딱 마시고 얘기하면 말이 잘 나옵니다. 이러시려고 소주 반 병 마신 다음에 그때 그 계엄령도 사실 그 곽종근이만 그 제대로 국회를 봉쇄하고 그랬으면 그건 우리가 이겼다니까. 너 이런 개소리 할 거 아니야. 저쪽은요, 지금이야 윤석열 나와갖고 마치 헌재의 기각을 바라면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지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힘당의 최대의 악재는 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돌아와서 국힘당을 재건하거나 국힘당의 인기를 올려주거나 그럴 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자체장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돌아와서 지금 밖에 활보하는 순간 내년 지방선거는 끝난 겁니다. 아니 내년 지방선거 끝났지 뭘. 안 그래? 내년 지방선거에 누굴 뽑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답답하시고,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한덕수와 제가 분석을 이것저것 해보면 지금 헌재도 굉장히 신중을 가하고 있고 역사의 길이 남을 결정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자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헌법재판관들의 평이나 어떤 결정은 이미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결정문 초안은 이미 작성됐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뭐 느려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헌재만큼은 여러분들 박근혜도 헌재가 탄핵을 했고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뭐 진보 보수 뭐 할 것 없이 헌법재판관은 입법, 사법, 행정위 3명씩을 추천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번에 윤석열의 계엄 친위 쿠데타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좌나 우로 편향돼 있다라고 하면서 나눠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법관의 어떤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살려서 자기네들이 평생 죄를 짓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이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이건 상식에 준하는 거니까. 박근혜도 탄핵당할 거라고 스스로들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리고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6대2예요. 탄핵은 당했지만 소수 의견.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헌재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박근혜 때도 8대0이 나온 이유는 헌재 재판관들은 여러분들 뭐 밖에서 볼 때는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도 여러분들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헌재 재판관들 서로 매일 만나갖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정치 얘기 안 하고 성형하면 참 매너 좋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치 얘기 안 하면
어떤 사람 참 예의 바르고 그런데 희한하게 저 사람은 국힘당을 뽑더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국힘당 지지자인 걸 알기 전에는 정말 매너 좋고 좋은 사람이에요. 헌재 재판관들도 그런 거예요. 밖에서 볼 때 어떤 이런 그 재판이나 이런 거에 이념을 나누지 평소에는 서로 위하는 마음이 그 조직이잖아. 헌법재판관 9명이 있는 조직이라서 뭐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민선 재판관이 어떤 집 앞에서 그구들이 난리를 치면 어떻게 괜찮아? 서로 물어봐주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저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디까지나 저는 딴 거 없어요. 민주당이 집권,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사람들은 심우정을 탄핵해야 된다. 마음은 당연히 탄핵해야 되지. 마음은 탄핵해야 되지. 저는 최상목 심우정의 문제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심우정의 탄핵은 보류. 왜 그러냐면 지금 심우정을 탄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대선 기간에 심우정 탄핵 선고가 나옵니다. 그럼 민주당이 대선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시간을 다 따져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심우정 탄핵하면 어차피 이진동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탄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와닿죠. 심우정이 날려봐야 더한 새끼. 심우정은 원래 특수부 검사가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이진동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심우정보다 더한 새끼가 이진동입니다. 이진동은 완전 윤석열 사단이에요. 심우정은 윤석열 사단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보지 않아요. 뭘 보자면 저걸 봐요. 만약에 민주당 여러분들 지금 빨리 뭐 심우정 탄핵하자. 저도 마음은 빨리 그냥 책임져 그러고 싶죠. 근데 탄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탄핵 일정을 보세요. 한 달 정도 심의하고 있다가 이거 보세요. 딱 대선 때 오늘 심우정 탄핵 선고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들 접수 받은 다음에 이창소는 한두 달 있다가 선고를 하잖아. 그치? 딱 한두 달 있다가 선고할 때 대선 한창일 때 다시 이슈가 뭐 지난 심우정 민주당의 탄핵 문제가 거론되면 이슈가 바뀌어버려. 그치? 올해도 걸리고 그냥 탄핵해갖고 직무 정지시킨다 그러면 이준동이가 아싸 내가 검찰총장 아싸 이제는 더 올인. 어떻게 보면 심우정이는 윤석열 라인은 아니잖아. 응?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는 조금 이왕 참은 김에 검찰을 작살내려 그러면 그쵸? 검찰을 작살내려 그런다면 정권 바뀐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뭐를 하고 있냐면요. 저는 이건 정말 잘하고 있어요.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거.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이랑 이 김건희가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지네들도 사실상 탄핵을 받아들이는 줄 몰라도 막 EBS 사장 내려 꽂고 어디 사장 내려 꽂고 막 이러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었는데 박근혜의 어떤 그 부역자들이 남아 있어서 뭐 강제로 뭐 외압을 써서 나가라 그랬다가 막 그 당시에 과기부 장관 막 이렇게 산업부 장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검찰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미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랑 뭐 각종 기관장들 뭐 장관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 기관장들 임기를 똑같이 한다. 즉 윤석열이 파면되면 여기도 다 임기가 끝.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돼갖고 취임을 하면 새로운 공직을 다 뽑을 수 있게끔 이거를 그러니까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는 거죠. 알박기 인사를 차단할 수 있는 이거를 민주당이 이게 왜 그러냐면 계엄 후에 인사가 지금 여러분들 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엄 후에 최상목뿐만 아니라 지금 정진석, 윤석열, 김건희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다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알박기 뭐 3년짜리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면 그 사람 외압으로 그만두게끔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검찰이 외압 그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다 수사했잖아. 응?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지 이 내란 세력들 제대로 처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최상목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최상목이는 한덕수가 돌아오면 그때 탄핵합시다. 왜 그러냐면 최상목 탄핵은 쉬워요. 이런 헌재의 결정을 나왔는데도 안 한 거잖아. 그치? 민주당이 국정 공백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돌아온다라는 느낌은 최상목과 한덕수는 또 안정감이 달라요. 왜 최상목 탄핵은 간단하냐면 헌재가 마흔역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버텨서 이거는 탄핵 싸우면 헌재가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한덕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덕수도 탄핵 사유가 되죠. 당연히 내란 동조범이고. 근데 이번에 제가 보면 헌재가 좀 굉장히 신의 한 수를 들 것 같아요. 그 신의 한 수가 한덕수와 윤석열을 동시에 선고할 것 같아요. 느낌에. 한덕수 따로 윤석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탄핵 선고와 윤석열을 같은 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살리고 윤석열을 인용시키고, 저는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헌재가 그런 카드를 쓰는 게 가장 유력해 보여요.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태극기 무덕부대가 볼 때는 와 한덕수 기가 하는데 윤석열 파면 1대1인데 이거 좋아해야 되나 나빠해야 되나. 그래서 걔네들은 약간 멍청해갖고 걔네들은 멍청해갖고 이러면 비겼네 하면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을 살린 것 같기도 하고 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다 집중해야 되지, 갑자기 민주당에서 지금은 파면이 끝날 때까지는 최상목이든 심우정이든 탄핵 얘기를 하면 안 돼요. 2,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지금 윤석열 파면에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지, 윤석열을 구속을 풀어줬다 그래서 지금 심우정 탄핵하라, 최상목 탄핵하라, 그 이후의 일입니다. 2, 3일만 윤석열 파면에 집중을 하면 심우정이나 최상목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이빨 빠진 거죠, 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저런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정권이 끝났다라고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어떤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라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것은 이건 그냥 김건희 특검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웃긴 건 뭐냐면 실무자 7명이 징계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은 실무자만 7명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은 김건희 로드라고 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거잖아. 그쵸? 김건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아니라고 원희룡이가 그렇게 잡아떼고 난리를 치고 쉴드 쳤는데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에서 부실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실무자 7명이 징계를 받았고 김건희 로드가 확인이 됐어. 그럼 뭐야?
지금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7명 실무자만 징계를 하고 김건희는 손을 못 댔지만 김건희는 조만간 특검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또 뭐야? 원희룡 너 책임 안 져? 너 아무 이상 없다며. 여태까지 김건희, 로드 이거 쉴드 쳤던 인간들 책임져야지. 정권 말기는 끝났죠. 여러분들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발표할 수 없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국토교통부에서 이 정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여태까지 쉴드 쳤던 애들이 걔네들 야 니들이 다 짜고 한 거 아니야? 2, 3일이면 이 정부 끝나니까 각자 도생. 원희룡이 이제 나중에 이제 특검 받으면 원희룡이도 나와야 되죠. 지금 이제 각자 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 얘기하면서 오늘 좀 얘기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이가 기어 나왔어요. 가장 반기는 사람은 경호처가 되겠죠. 구속될 뻔했네. 김성훈, 이광호 요 둘은 죽다 살았네. 대통령이 있는 것만으로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은 대통령법상 경호를 받아야 되고 그 대통령이 있는 곳은 어떤 비밀과 어떤 그 경호의 대상이 되니까. 김성훈은 이제 자기 체포영장이 청구될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나옴으로써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래 고검에다가 경찰 특수단이 자꾸 검찰이 김성훈, 이광호 얘네들의 영장을 기각한다. 그 영장 기각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라고 하면서 고검에다가 얘기했더니 고검에서는 영장 청구해라. 이상 없다라고 해줬잖아. 그럼 이번에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김성훈이나 이광호는 사실상 구속이 될 위기에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찰이 왜 영장 청구를 안 하고 있냐면 윤석열 탄핵을 기다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김성훈 그 다음 이광호 윤석열도 경찰이 영장을 치려고 그래요. 대박이죠. 이러면 경찰이 내란 사건의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윤석열 체포 때 김성훈과 통화하면서 윤석열이가 체포를 저지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탄핵이 당하는 순간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경찰이 영장 청구를 못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도 경찰이 갖고 있고 김성훈, 이광호 그 가장 우두머리인 윤석열이가 방해했잖아. 지시했으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금 윤석열 탄핵만 기다리고 있는 게 경찰 특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이광호, 그 다음에 김성훈 3명의 영장을 동시 칠 가능성이 많다. 왜? 지금 여러분들을 보셔도 검찰하면 어때요? 윤석열 풀어주는 곳. 경찰 끝까지 정의의 사도. 누가 봐도.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는 호재잖아. 검찰은 여태까지 수사를 잘하는 척하면서 주도권을 뺏으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면서 국가수사본부를 수사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국민들의 신망에서 멀어졌잖아요. 이때다 싶어갖고 국민들의 윤석열이 이제 끝났으니까 경찰이 눈치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민들 눈치밖에 더 봅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경찰은 김성훈, 이광호와 함께 윤석열도 공범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으로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방해했잖아. 윤석열이가 직접. 그래서 바로 영장을 셋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다음에 비화폰 서버 지금 아마 증거들이 많이 인멸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저거는 있을 수 있죠. 뭐가 있냐면 민주당이 저까지는 액션을 취할 수 있죠. 심우정한테. 민주당에서 심우정 탄핵안을 발의를 하는 것까지. 그렇죠? 심우정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제1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심리를 한 다음에 안건 상정을 본회의에다가 하는 게 절차인데 본회의에다가 나중에 하겠죠. 지금 당장 민주당이 뭐 급하다고 표결로 탄핵안을 하겠어요. 탄핵만 발의해놓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안 하면 사실상 그냥 탄핵안만 발의해놓고 목줄 잡고 있는 거지. 그런 방법은 있겠죠. 표결을 안 하면 헌재로 안 넘어가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표결을 안 하면 헌재로 안 넘어가잖아. 그것도 괜찮지. 탄핵안은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이제 조지는 거지, 불러서. 그쵸? 너무 행복해로 다 좋기는 민주당 당연히 민주당은 표정 관리해야지. 민주당 최고위는 당연히 위기지.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윤석열 기어 나올 때 민주당 오 하면서 다 놀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 이렇게 됐지. 방송을 좀 똑바로 듣고 댓글을 좀 써주길 바래요. 국힘당은 와 하다가 좋됐다 윤석열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거고. 아니 윤석열이 나와갖고 윤석열은 헌재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나와서 국힘당에 도움될 게 뭐가 있어? 민주당의 악재가 뭐가 있어? 아니 봐봐 민주당이 윤석열이 나와갖고 지금 악재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마음의 그냥 내란 수계가 활보한다는 그 분노, 그렇죠? 검찰이 저런 민낯 이런 거가 분하지. 민주당이 이제 대선 구도는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한테 사법 리스크 얘기할 수 있는 새끼가 아무것도 없거든. 응? 그렇잖아. 야 이재명 당대표는 니네가 맨날 사법 리스크 떠들어봐야 야 고작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은 뭐냐? 내란 수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응? 친위 쿠데타. 저런 새끼도 밖에 활보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고작 그거 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생각해봐요. 민주진영 약간 느슨했었는데 지지층 결집했지. 완전 지지층 결집했잖아.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이게 여러분들 이번 대선이 만약에 윤석열 곧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요 리턴 매치가 됩니다. 마치 대선 후보가 윤석열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0.73밖에 안 졌는데 요번에 완전 이재명이 이기면 윤석열 처단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럼 중도는 윤석열 점점 구속 취소당한 다음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간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응?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선거는 리턴 매치예요. 리턴 매치. 만약에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고 김건희도 특검으로 감옥에 가 있고 그러면 저희 부부는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철창에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이러고 있고 그러면 야 그래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리고 전직 마담인데 죄송합니다 마담이란다 뭐냐 무당인데 나 김건희 여잔데 김건희 여잔데 저는 여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김건희 여잔데 그 감옥에 가 있고 부부가 그쵸? 그러니까 부부가 감옥에 갔다는 것은 동정론이 충분합니다. 일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이가 그 실무자였잖아요. 근데 김건희도 활보하고 있고 윤석열도 활보하고 있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완전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늘 위기지만 자세히 보면 위기가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고, 단 윤석열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 말씀드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절대 꺾이지 말아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고, 그렇죠? 국힘당은 반드시 어떤 내란 공범으로서 정권이 바뀌면 정당을 해체시켜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짜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이 친일 쿠데타에 합류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검찰은 해체될 것이고, 오늘 제가 저는 탄핵의 역풍 같은 거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할 것이냐, 저는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시사타파는 너무 정무적 판단만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광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아스팔트와 더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하냐면, 지고 나서 아스팔트 나가는 것보다 이기고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힘당을 이길 수만 있다라면 모든 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면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선거는요,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자와 죽음을 기다리는 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지면 죽는 거예요. 선거에 이기면 모든 권력을 잡는 겁니다.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대한민국 대선은.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인간들한테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광장에서도 이긴 다음에 광장을 나가자고. 이긴 다음에 내란 저 공범들, 김건희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지금 군인들은, 사실 검찰은 군인들을 이 내란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못 건드리지, 김건희 못 건드리지, 경호처 못 건드리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냥 무식한 군바리들, 지네끼리 얘기할 때 무식한 군바리들이랑 때려잡아 넣어놓자 라고 하면서 전부 면죄부를 준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군을 이용해서 계엄령 쿠데타를, 어떤 비호 세력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